제목 며느리야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 대가는 혹독하단다. 저의 환갑 잔치에서 저는 상을 엎었습니다. 제가 왜 상을 엎었을까요? 저는 이미애, 올해 64입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중소기업 하나 일궈냈어요. 직원 10명 먹여 살리는 작은 회사지만 기름때 묻혀가며 악착같이 버텨온 제 인생의 증표입니다. 제 유일한 자랑은 외아들 민준이에요. 똑똑한 아이라 21살에 미국 유학을 보냈죠.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갑자기? 응, 여기서 만난 여자가 있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다음 달에 한국 갈게. 공부는 언제 하고 여자를 만났대요. 밤새 남편 산소 앞에서 절을 했죠. 여보, 우리 아들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니겠죠? 한 달 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정지은. 26살 키 크고 날씬하고 예쁘장한 얼굴에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벌써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더군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얘기 맨날 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말썽은 안 부리지?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저 같은 사람 만나줘서 제가 감사하죠. 어머, 이렇게 겸손하고 싹싹한 애가 다 있나 싶었어요. 눈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말투도 공손하고. 어머니, 준호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가 꼭 배워서 해줄게요. 우리 아들 된장찌개 좋아해. 근데 미국에서 재료 구하기 힘들지? 아니에요. 제가 한인 마트 찾아서 꼭 해줄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만들고 싶어요. 남편 산소 앞에서 또 절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복 터졌어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결혼식은 미국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만 날아가서 조촐하게. 지은이 친정은 부산이라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일찍 잃어서 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 생각할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아이로구나. 더 잘해줘야겠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미국에서 계속 살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아직 박사과정 중이었고 지은이는 회사를 다니니까요. 어머니, 저희 미국에서 자리 잡을게요. 성공해서 효도 많이 할게요.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엄마는 괜찮아. 속으론 서운했지만 아이들 인생인데 뭐라 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느라 돈 벌 시간이 없으니까 제 옷 한 벌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고 보낸 돈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전화하면 지은이가 먼저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지은아. 우리 준호는? 지금 도서관에서 논문 쓰고 있어요. 밤낮 없이 매달려 있어요. 고생이 많구나. 지은이 내가 잘 챙겨줘야 해.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아드님 건강 챙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 갚아야죠. 참 기특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 되던 해 지은이가 전화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아이는 안 낳기로 했어요. 뭐라고? 네, 요즘 세상에 애 낳아서 뭐 하겠어요.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귀를 의심했죠. 외동아들인데 손주를 못 본다고요? 지은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부부 많아요. 환경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요. 저희 인생이니까 저희가 결정할게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상냥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전화 끊고 남편 산소 앞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대가 끊기는 건가 봐요.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인생인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결혼 5년 차 드디어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연봉이 1억 5천이야.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끝이구나. 응, 엄마 덕분이야.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 생신 때 꼭 용돈 두둑히 보낼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 해주시고, 너무 기뻐서 공장 직원들한테 회식을 쏘고 남편 산소에도 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들이 취직한 지 1년이 지나도 용돈을 한 번도 안 보내더라고요. 바쁘니까 그러겠지. 2년째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명절 때 전화하면 지은이만 받고 아들은 맨날 바빠서 통화를 못했죠. 어머니, 준호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근데 전화는 안 왔어요.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긴 한데 아들이 취직한 지 2년이 됐는데 용돈을 한 번도 안 보내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어요. 미애야,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착한 애야. 야, 요새 그런 며느리 뉴스에 엄청 나온다니까. 시어머니 몰래 돈 빼돌리고. 아니야, 지은이는 절대 안 그래. 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며느리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 없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추석 전날 아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로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때? 바빠. 근데 엄마, 이번 추석에는 150만 원 보냈어. 뭐? 응. 전번 설날에는 100만 원 보냈고 50만 원은 내가 이번에 승진해서 더 보냈어. 엄마 받으셨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야, 엄마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뭐라고? 엄마 계좌에 단 한 푼도 안 들어왔어. 말도 안 돼. 나 분명히 보냈는데. 준호야, 너 어느 계좌로 보냈는데? 지은이가 알려준 계좌. 엄마 새로 만든 계좌라고 해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호야, 엄마 새 계좌 만든 적 없어. 엄마,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계좌 주인 이름이 엄마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지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보냈어? 잠깐만. 아들이 은행 앱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설, 추석, 어버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2년 동안 명절마다 100만 원씩, 어버이날 100만 원, 생신 때 50만 원, 크리스마스 50만 원. 총 얼마야? 1,000만 원 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2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빼돌렸다는 거예요. 준호야, 지은이한테 물어봐. 그 돈 어디 갔는지. 엄마, 내가 지금 당장. 아니, 잠깐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
지은이한테 들키면 안 돼. 엄마가 직접 확인할 거 있어. 엄마, 알았지? 절대 내색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립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뒷조사 좀 해주세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평소에 뭐하고 사는지 다 알아봐 주세요. 미국 쪽이요. 네, 의뢰인님. 미국 지사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2주가 지나고 두꺼운 보고서가 택배로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조사 대상 정지은 27세, 학력 조회 결과 명문대 졸업 사실 없음, 실제 학력 전문대 중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지은 매달 친정 오빠 부인 김영자 계좌로 100만 원 송금. 송금 기간 2년 6개월. 총 송금액 3천만 원. 명품 구매네요. 에르메스 버킨1 35 1,50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김영자. 샤넬 클래식 플랫백 80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김영자. 루이비통 스피디 15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김영자. 구찌 마몽 숄더백 25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김영자. 최근 2년간 명품 구매 총액 3,200만 원. 배송지는 전부 며느리의 친정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외도 정황 포착. 대상 인물 데이빗 김한국명 김대연 34세. 직업 같은 회사 동료. 관계 1년 6개월째 불륜관계 지속. 증거 사진 첨부. 호텔 출입 사진 15회.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23회. 차량 내 키스 사진 8회. 선물 구매네요. 롤렉스 시계 남성용 1,200만 원. 구찌 벨트 남성용 80만 원. 몽블랑 만년필 남성용 150만 원. 총액 1,430만 원. 출처 시어머니에게 전달되어야 할 용돈 및 생활비에서 유용.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문대 졸업은 거짓말, 돈은 빼돌려서 친정과 남자에게.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SNS 활동 분석.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간섭 안에서 편함 키읔키읔. 한국 안 가도 되니까 좋다. 돈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님?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맛에 산다. 남편은 공부만 하니까 내가 뭘 해도 몰라 키읔키읔. 데이빗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고서를 덮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사람이야? 공장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뭘 모르고 사는 거야. 저는 남편 산소로 갔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속였어요.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 아들을 구해야 해.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아들한테 국제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지은이한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근데 나 진짜 화가 나서. 들어. 엄마가 다음 달에 미국 갈게. 환갑 파티한다고 해. 지은이한테는 깜짝 선물 준비했다고 하고. 엄마, 뭐 하시려고? 너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그리고 준호야. 응? 엄마가 보내는 파일 받아. 절대 지은이한테 들키지 말고 혼자서 봐. 알았어, 엄마. 저는 탐정 보고서를 스캔해서
아들한테 이메일로 보냈어요. 30분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응, 탐정한테 확인받은 거야. 명문대 졸업도 거짓말이고, 다른 남자도 있고, 그래.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바보였어. 5년 동안.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평소처럼 행동해. 엄마가 갈 때까지. 알았어. 그리고 지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나 다음 달에 미국 갈게. 환갑이라 너희한테 가서 파티하려고. 깜짝 선물도 준비했어. 10분 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요? 우와, 너무 좋아요. 제가 파티 준비 완벽하게 할게요. 호화롭게 할게요. 그래, 고맙다. 아, 그리고 지은아. 내 어머니, 내 친정 식구들도 초대해. 내가 오랜만에 사돈댁에 인사 좀 드려야지.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엄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좋아해라. 마지막이 될 테니까. 11월 15일,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짐 가방엔 특별한 것들이 들어 있었죠. 탐정 보고서,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 그리고 제 회사 법인 통장. 아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품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봐.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활짝 웃으면서요. 어머니,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 지은아. 우리 예쁜 며느리. 저도 웃으면서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속으론 역겨웠지만, 어머니, 제가 파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 올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저녁 파티가 열렸어요. 지은이네 친정 식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친정엄마, 오빠 부부, 오빠네 아이들까지. 특히 친정엄마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샤넬 재킷을 입고 저게 다 내 돈으로 산 거구나. 사돈, 어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환갑 축하드립니다. 지은이 친정엄마가 인사를 했어요. 지은이가 워낙 잘해줘서 제가 고맙죠. 사실 저희 사위가 워낙 효자라 저희한테도 너무 잘해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그러시군요. 이 가방도 사위가 보내준 돈으로 샀어요. 에르메스인데 1,500만 원짜리래요. 우리 사위가 박사님이라 돈을 잘 벌어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저는 웃으면서 샴페인을 마셨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지은이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 환갑 파티예요.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 네, 어머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자, 이제 진짜 파티를 시작할까? 전 우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블릿을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어요. 정지은의 진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응? 선물이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환갑 선물. 진실이라는 선물. 첫 번째 화면이 나왔어요.
학력 조회 결과 정지은 27세, 주장 미국 명문대 졸업, 실제 전문대 중퇴, 파티장이 술렁였어요. 이게 무슨,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은아. 두 번째 화면이 넘어갔어요. 2023년 1월 15일 이준호 정지은 계좌 100만 원 입금 설날 시어머니 용돈. 2023년 1월 16일 정지은 김영자 계좌 100만 원 송금. 내역이 줄줄이 흘러갔어요. 우리 아들이 보낸 돈은 며느리 계좌로 먼저 들어갔다가 결국 며느리의 친정 오빠에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친정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뭐긴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2년 동안 제 아들이 저한테 보낸 용돈을 빼돌려서 친정으로 보낸 내역이죠. 사돈, 그 명품 가방. 제 아들 돈으로 사신 거 맞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받았어야 할 돈으로요. 친정엄마 얼굴이 붉어졌어요. 세 번째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이 나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마이너스 1,50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김영자. 생일 선물 메모 엄마 생신 축하해요. 사랑해요. 제 생일날은 며느리가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카톡 메시지 하나가 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친정엄마는 생일마다 명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네 번째 화면. 그 순간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해요. 화면에는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떴어요. 이건 뭐야?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냐고? 내 아내가 1년 6개월 동안 만나온 남자야. 회사 동료 데이빗 김. 다음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들. 준호야. 지은이가 아들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준호야,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동료가 호텔을 가? 키스를 해?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선물 구매 내역. 롤렉스 시계 남성용 1,20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데이빗 김. 구찌 벨트 남성용 8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데이빗 김. 몽블랑 만년필 남성용 150만 원 마이너스 수령인 데이빗 김. 출처 시어머니 용돈 및 생활비에서 빼돌림. 지은아, 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보낸 용돈으로 남자한테 선물 사줬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 생활비로 보낸 돈으로도. 지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화면이 떴어요. SNS 대화 내역. 시어머니 간섭 안에서 편함 키읔키읔 돈만 보내줌. 남편은 공부만 하니까 내가 뭘 해도 몰라 키읔키읔. 데이빗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어차피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잖아. 박사 남편이니까 키읔키읔. 파티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사돈, 여기 보세요. 저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지은이가 친정엄마한테 보낸 카톡. 엄마, 시어머니 몰래 보내는 거니까 비밀로 해줘.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 키읔키읔키읔 알았어. 우리 딸 똑똑하네. 친정엄마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사돈, 그 명품들 다 팔아서 돈으로 내놔요. 일주일 안에.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사기죄, 횡령죄로. 그리고 지은아. 어머니,
너한테도 할 말 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이 집 계약서야. 내 법인 명의로 돼 있어. 내가 보증금 2억 넣어줬거든. 아들 박사과정 하는 동안 고생하지 말라고. 지은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했어. 이 집 계약 해지한다고.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면 돼. 짐 싸. 어머니, 제발요.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혼 합의서야. 준호가 이미 서명했어. 지은이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준호야. 설마.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아, 나 너를 믿었어. 5년 동안. 준호야. 근데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아니야. 준호야, 내가 설명할게. 명문대 졸업도 거짓말. 나한테 효도하자던 것도 거짓말. 딩크족 하자던 것도 거짓말.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던 것도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다른 남자는 뭐야? 1년 6개월 동안? 그건 이제 됐어. 나 지쳤어.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혼할게. 그래. 지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지은이를 내려다봤어요. 지은아, 너 거짓말이 몇 개야? 학력 거짓말, 돈 빼돌린 거, 불륜, 딩크 거짓말. 그리고 우리를 5년 동안 속인 거. 죄송합니다. 너 지금 후회해? 진짜 후회해? 아니면 들켜서 후회하는 거야? 진짜 후회해요. 거짓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절대 후회 안 해. 들켜서 억울할 뿐이지. 어머니, 짐 싸. 내일 아침까지. 다음 날 저는 혼자 호텔방에 있었어요.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지은이는 짐을 싸고 있었죠. 창밖을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어머니, 정말 용서 못 해주시겠어요? 지은아. 네. 너 진짜 명문대 안 나왔어? 네. 전문대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거짓말했어? 준호가 똑똑해서 제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속인 거야?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회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1년 6개월이나 만났잖아. 죄송합니다. 준호한테는 왜 그랬어? 준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넌 치료가 필요해. 정신과 치료. 네. 거짓말이 습관이 된 거야. 너 스스로도 통제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것 같아? 아니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3일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서 샴페인을 마셨어요. 여보, 우리 아들 구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한 개월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혼 성립됐어. 그래. 지은이가 모든 돈 갚겠다고 했어. 분할로. 그래.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엄마, 나 한국 들어갈게. 엄마 회사 일 도와줄게. 정말? 응. 이제 미국 지긋지긋해. 엄마 옆에 있을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래, 들어와. 엄마가 기다릴게. 3개월 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공장을 돌아보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 정말 똑똑하세요. 회사 시스템 완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요? 네. 역시 박사님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아들 사무실로 갔어요. 준호야. 응, 엄마. 잘하고 있어? 응. 엄마, 우리 회사 생각보다 괜찮네. 발전 가능성 많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 나 여기서 일하면서 느꼈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엄마 혼자 이 회사 일궈낸 거 정말 대단해.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만 잘 크면 됐어. 1년 뒤 아들이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게. 이쪽은 수진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는 소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아이였어요. 어머니, 준호 씨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 격리부 직원이에요. 그래, 반가워. 어머니, 전 준호 씨랑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준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전와이프 이야기. 그래,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믿음이 가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같은데? 1년 뒤 아들이 수진이랑 결혼했어요. 이번엔 한국에서 성대하게 했죠.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딸처럼 모실게요. 약속드려요. 고맙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수진이는 지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제가 혼자 있는 게 적적할까봐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고 명절 때 먼저 연락하고 내 생일 때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는 명품을 사거나 사치를 하지 않고 항상 검소하고 성실했어요. 아들 내외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년 뒤 손주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아기를 안겨줬어요. 저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어요. 예쁘죠? 어제 지은이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기꾼 같은 전 며느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돈, 저예요. 이제 저희는 사돈 아닙니다. 어쨌든, 왜 전화하셨죠? 전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은이가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면서 돈 갚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명품 다 팔았어요. 돈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어요. 딸을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정신과. 네, 거짓말이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복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게 복수예요. 오늘도 지금의 착한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번거롭게 매번 음식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제가 더 기뻐요.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저는 이겼어요. 거짓말쟁이 며느리한테 속고 돈 빼앗기고 5년을 낭비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긴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나니까요. 지금 저는 진실한 며느리와 예쁜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지은이한테 한 완벽한 복수입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